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이후의 교육이란 책을 집필하셨는데 이 책 집필 이유나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참 여기 포용적 상생 평준화라는 그건 좀 얘기. 나중에 나중에 얘기해볼까요? 너무 어려워 이거 진짜. 네, 이 책 배경 이유, 집필 배경 이유. 기본적으로 네. 저도 문재인 그 대선 캠프까지는 있었으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 뭔가 출발하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후에 이제 집권 이후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이 과정을 8년 이제 차. 보면은 네. 사실 문재인 정부 시대 교육 정책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지금 없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뭘 했나 생각을 하면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물론 유치원 사태, 또 네. 교육은 교육이니까 네, 네,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응을 한 것. 그거는 많은 분들이 비교적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된 그 소란, 그렇죠. 그 분란, 네. 엄청난 논쟁이 있었죠. 2019년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근데 없어졌나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그렇죠. 자사고 재지정 5년에 한 번씩 재지정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재지정 심사를 해서 일부 자사고는 탈락시키고 일부 자사고는 이제 계속 자사고로 유지하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게 소송이 걸렸잖아요. 네. 탈락한 자사고에서 이제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이 자사고를 다 구제해줬죠. 네. 왜냐면 자사고 재지정 심사의 기준을 너무 임박해서 바꿨다는 거죠. 재지정 심사는 중요한 건데 충분히 오래전에 심사 기준을 정해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야 되는데 니들 너무 급하게 바꿨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다. 이런 바람에 이제 2019년에 있었던 그 소란이 또 일단락. 보람이 타버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 말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그럼 2025년을 기해서 2025년 고일을 기준으로 외국 국제고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다 전환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건 문재인 정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정부가 해야 돼. 2025년이면 차기 정부 집권 4년 차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도로아미 탑을 댔고 결국 또 차기 정부의 일이 돼버렸고 그럼 남는 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결국 대입제도 가지고 열심히 논쟁한 거 논쟁만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수시냐 정시냐 네. 수시에서 특히 학종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네, 네. 거하고 정시는 이제 사실 수능 성적 100%로 뽑는 건데 이 두 개하고 이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어느 게 더 공정하냐 뭐 어느 쪽 비율을 높여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 논쟁은 2017년 집권 초기에 시작됐는데 2018년에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게 불거져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2018년에 그 공론화가 끝나고 나서 2019년에 조국 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임명과 관련돼서 이제 나온 이 논란 속에서 네. 정부가 이제 다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원래 30%로 높이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더 높여서 40%로 높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정도를 높인다 이제 이런 취지였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논쟁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속 시간이 뭔가 해결된 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결론이 난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있긴 있는데 뭐 정시 비중을 뭐 지금 20% 남짓에서 30%로 높인다, 또 40%로 높인다. 그런 정도의 그 변화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어떤 정보를 찔러서 뭔가를 개선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미흡한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도대체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했나? 저는 이제 정부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캠프의 일원이었고 또 이 정부에서 그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한 그런 분들하고는 상당히 좀 막역한 관계인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잘 모르는 어떤 속사정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좀 정리해서 그걸 정리를 잘 해놔야 다음 정부에서도 그렇죠. 그걸 발판으로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저건 저렇게 좀 더 미진했던 걸 보완하겠다 이제 이런 논의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네. 마침 뭐 영국 1년 있다 보니까 지금 또 대선 네. 준비가 한창인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벌써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저기 캠프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브리핑을 해달라, 뭘 좀 알려달라, 뭐 컨설팅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물론 저는 8월 말 9월 초에 다시 영국 갈 거라 뭐 제대로 뭐 서비스를 해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그래도 저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힘 닿는 데까지는 이제 도와드리려고 뭐 후보가 누군지 관계없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지금 이 책을 쓰신 배경 집필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그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 우리 이범님 반갑다고 홍콩에서도 잘 뵀다고 하시는 예. 분이 있고요. 얼마 전에 네, 권은희 님도 이범님 반갑습니다 했고 클럽 피로이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슈퍼챗도 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슈퍼챗은 여기로 오는 거 아니죠? 그런 거죠. 네. 네, 그 기쁘게님은 판사들이 다 망가뜨렸다. 근데 그 어쨌든 저도 이렇게 교육정책 분야를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유은혜 부총리님이 전담 장관님이셨잖아요. 부총리님이신데 물론 그 코로나 그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모든 걸 다 기울이신 거는 알겠는데. 그 외에 그 정책적인 걸 뭘 하셨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근데 했어요. 그거는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시국에는요, 네네. 새로운 정책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어렵긴 거예요. 하겠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코로나 다 지나고 나면 아마 또 다음 대통령이 돼버릴 텐데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윤회 장관 입장에서도 아마 답답하시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편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을 거고 정책의 추진은 좀 다른 부분 아닌가요?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제가 제일 이제 그 아쉬워하는 거는 대학 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대입 경쟁이 왜 이렇게 심하나? 아까 혼공에서 보셨다는 분도 있지만 네네. 제가 이 책에도 이제 잘 설명해 놨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대학 서열이 뭔 것 같아요? 왜 대학 서열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돈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대학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학생이 내는 등록금 말고요. 네. 등록금은 이제 학생이 내는 거고 네. 학생에게 투자하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학생이 투자되는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있거든요. 아, 통계가 그래요? 다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이게 1년에 무려 4,800만 원이에요. 1인당요? 예. 엄청 많이 투자하네. 우리 초중고 교육도 그래요. 초중고 교육도 돈 많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돈 적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일단 교수도 고용해야죠. 그리고 이제 실험 실습 이런 것도 해야죠. 또 시설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 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죠. 서울대 1년에 4,800만 원인데 연고대로 가면 평균이 2,800만 원이에요. 와, 서울대가 그럼 엄청 투자를 하는 거네. 그 다음에 서성한, 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로 가면 평균이 2,300만 원이에요. 중경외시 뭔지 아시죠?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대? 서울시립대 네. 평균이 1,500만 원대예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차이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지금? 이게 대학 서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게요. 네. 이 돈의 격차로 딱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옛날에도 그랬나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니 처음에 서울대 만든 게 미 군정이잖아요. 네. 군정 때는요 대학 예산의 80%를 서울대 쏴줬어요. 아, 몰랐어요. 그 정도인지.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지방 국립대들이 생겼죠. 네. 다른 경북대, 뭐 전남대 이런 등등의 네. 거점 국립대들이 생기고 이제 서울의 사립대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구도는 좀 달라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교수대 학생 비율도 굉장히 다르고 뭐 특히 이공계나 의학 계열로 가면 이 차이가 탁 드러납니다. 그럴 것 문과 계통은 조금 덜 느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공계는 실험 실습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실험 실습을 얼마나 자주 하냐, 얼마나 좋은 기자재를 맞아요, 쓰느냐가 맞아요.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교육의 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흔히들 학벌 때문에 대학 서열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학벌이라는 건 이제 졸업생들의 어떤 인맥일 그쵸, 수도 그쵸. 있고 네. 사회적인 어떤 명성일 수도 있는데 인맥이나 명성 때문에 대학 서열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학 서열 때문에 인맥이나 명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포항공대하고 한예종이에요. 포항공대는 80년대 생겼고 네.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는 90년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 대학들은 당시에 처음 생긴 대학이거든요. 네. 신생대학이거든요. 네. 카이스트도 80년대 생겼어요. 근데 카이스트는 처음에 학부가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90년대 학부가 통합됐는데 조금 복잡한데 포항공대 한예종은 80년대 90년대 처음 생겼으니까 명성도 일반인은 모르죠. 네. 명성도 없고 그리고 졸업생 인맥도 없어요. 졸업생이 없는데 당연히 그렇죠, 학벌이라는 게 그렇죠. 없죠. 네. 처음부터 최상위 서열로 올라가요.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맞아요. 학생들이 거기 지원해요. 네. 오히려 이게 막 연고대 안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돈의 위력이에요. 어, 좋은 교수들 많이 채용하고 교육비 충분히 투자하면 바로 최상위권 서열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학벌이나 명성 때문에 서열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의 차이에 의해서 서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명성이나 학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자세히 써놨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거꾸로 믿고 있어요, 이거를. 네, 저도 지금 그렇게 근데 생각했어요. 저는 입시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아니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예종, 저 요즘에 지스트, 디지스트, 뭐 유니스트 이런 네. 광주과기원, 네.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 뭐 규모는 작은 대학이지만 굉장히 최상위 서열에 있는 학교들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학벌도 없고 명성도 없는데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결국 그 대학 정책을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경쟁이 심한 이유는 이 대학들 사이에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의 질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럼 이거 하향 평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위로 평준화해야죠. 대학원을 평준화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학부교육의 질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걸 또 공동입학제로 묶어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전부는 못한다 할지라도 좀 첫 스텝이라도 네. 그런 방향의 대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끌려가는 이슈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학생 수가 모자라져서 그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건 끌려가는 이슈고 거기에 대한 대응만 했지 사실 대학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그게 없어요. 제일 저는 아쉬운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너무 길게 답을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제일 아쉬운 거는 대학 정책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게 입시 경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입시 제도 어떻게 뽑느냐 그거 가지고 열심히 논쟁만 했다는 거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대학 정책과 그다음에 지금 논쟁만 하다 마무리가 잘 안 된 그거 두 가지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입시 정책은 그러니까 대학 정책은 이제 따로 하기로 하고 입시 그러니까 대입제도 있잖아요. 대입제도는 아마 어떤 후보도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왜냐면 다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지난 그 전 정부부터 이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계속 바뀌었어요. 1년 단위로. 아니 뭐 이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입제도는 계속 맞아요. 지난 20여 년간 계속 바꿨는데 계속 바뀌었어. 뭐 바꿔서 좋아진 게 별로 없다고 느끼죠. 다들 오히려 더 나빠진 것도 많다고 느끼고 전체적으로 수시를 늘리고 또 중간에 수시 중에서도 입학사정관제 도입하고 이름을 학종으로 바꾸고 계속 늘리고 이거를 경험하면서 대중들이 아니 이게 더 피곤해지기만 하고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운이 없게도 그게 이제 참 운이 없는 거죠. 운이 없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이제 그 쌓인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겪었던 그 대논쟁, 대입제도와 관련된 그 대논쟁을 이제 치르게 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다들 상처를 입어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 아무도 대입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안 해요 지금. 아예 그쪽은 얘기도 안 꺼내는 것 같아요. 얘기하기 너무 겁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냥.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어느 당이든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